이제 12월 9일 야구 팬들의 한 해 농사가 결실을 맺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지만 KBO 리그의 역사를 수놓은 별들의 잔치를 기다리는 팬들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특히 우리 두산 베어스 팬들에게 이번 시상식은 길고도 아쉬웠던 2025 시즌을 마무리하며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위로가 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쉽게도 두산 베어스가 여루 후보를 배출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영광스러운 황금 장갑을 실제로 품에 안을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명, 바로 양의지 선수뿐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의지 선수가 만약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상이 아니라 KBO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양의지 선수는 현재까지 9차례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으며 포수로서 8회, 지명타자로서 1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바로 대망의 10회째 수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10회 수상이라는 것은 한국 야구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기록이며 이는 양의지 선수의 커리어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명실상부한 증표가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양의지 선수가 포수 포지션에서 최초로 역대 타격왕을 2번이나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포수는 기본적으로 수비 부담이 가장 큰 포지션입니다. 방망이를 잠시 내려놓고도 투수를 리드하고 블로킹을 하며 도루 저지에 집중해야 하는 극한의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지는 2번이나 리그 최고의 타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가 보여준 공격력은 단순히 포수라는 포지션의 한계를 넘어서 리그 전체를 통틀어 최정상급 타자임을 입증했습니다. 2025 시즌의 기록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그가 왜 수상에 가장 가까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의지 선수는 타율 3할 3푼 7리라는 정의로운 기록과 함께 20개의 홈런을 때려냈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0.939에 달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리그 MVP급의 공격 지표이며 타격왕 타이틀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양의지 선수에게도 세월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 시즌 도루 저지율은 25.8%로 여전히 준수한 편이었으나 포수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패스트볼 수치가 0.583으로 예년보다 조금 높아진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블로킹이나 순간적인 반응 속도 등 눈에 보이는 수비 지표에서는 미세하게 하락세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수 양의지는 단순히 수치화되는 블로킹이나 도루 저지율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투수 리드와 경기 운영 능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여전히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KBO의 골든글러브는 메이저리그의 실버슬러거처럼 오직 공격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구의 정서상 공격 지표와 수비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특히 타격왕이라는 압도적인 공격 타이틀은 수상에 결정적인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양의지 선수가 이 모든 기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그의 10번째 황금장갑 수상은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기록은 지난해의 아쉬움을 완전히 씻어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2024 시즌에도 양의지 선수의 성적은 훌륭했지만 포수와 지명타자 포지션을 번갈아 출전하며 두 포지션 모두에서 골든글러브 후보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만약 그때 수상을 했다면 2024년이 10번째, 그리고 올해 2025년이 11번째가 되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 수상을 확정짓는다면 그는 영원한 국민타자인 이승엽 전 감독과 함께 10회 수상 타이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지 선수의 기량과 그의 커리어가 앞으로 몇 년은 더 지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그는 곧 단독 최다 수상 기록까지 갈아치우며 KBO의 영원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LG 트윈스의 박동원 선수가 맹활약하며 양의지 선수의 대항마로 강력하게 떠올랐고 일부 전문가들은 박동원 선수의 젊음과 수비 지표에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올해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박동원 선수는 시즌 초반의 기세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후보로 예측되었습니다. 2025 시즌 박동원 선수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타율 2할 5푼 3리, 홈런 22개, OPS 0.797을 기록했습니다. 도루 저지율은 21.2%였고 패스트볼 수치는 양의지 선수보다 좋았습니다. 즉, 수비 지표 중 일부는 박동원 선수가 더 우위에 있었고 홈런 개수도 2개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공격력과 수비력을 양분해서 보자면 박동원 선수가 젊음을 무기로 치고 올라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구의 꽃은 타격이고 골든글러브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선수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양의지 선수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타격감을 불태우며 결국 압도적인 타율과 타격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타격왕이라는 무게, 그리고 리그 역대 최고의 포수라는 명성은 단순한 수비 지표의 미세한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결국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는 양의지 선수의 우세로 기울고 있으며 그의 수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의지 선수의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분석만으로 본다면 나이와 수비 부담 때문에 그가 언제까지 포수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명타자로 뛰든 포수로 뛰든 우리는 이 위대한 선수가 우리 곁에 가장 오래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산 베어스 팬들에게 양의지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팀의 영혼이자 기둥이며 두산 왕조 재건의 가장 확실한 희망입니다. 얼마 전 베어스 TV를 통해 타격왕 수상 당시의 모습이 공개되었을 때 그는 두산에 종신하겠다는 기분 좋은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 약속처럼, 그리고 그의 10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처럼 양의지 선수가 KBO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골든글러브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양의지 선수가 KBO 역대 포수 중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버원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시즌, 두 시즌 혹은 그 이상을 뛰면서 더욱 의미 있는 기록들을 쌓아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두산 베어스의 유일한 위안인 양의지 선수의 멋진 모습을 계속 기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월 9일, 드디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립니다. 두산 베어스가 2025 시즌을 거치면서 여러 후보를 배출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실제로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명, 바로 양의지 선수뿐입니다. 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힘든 시즌을 보냈던 만큼 이 골든글러브는 두산 팬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포수 최초로 타격왕 2회를 차지하며 이미 KBO 역사를 새로 쓴 양의지 선수의 10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이 이제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2025 시즌 기록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타율 3할 3푼 7리, 홈런 20개, 그리고 OPS 0.939라는 압도적인 공격 지표는 그가 왜 최고의 타자이자 포수인지를 증명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도루 저지율이나 패스볼 수치인 0.583 같은 수비 지표에서 미세한 하락세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블로킹이나 순발력 같은 수비적인 지표에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KBO의 골든글러브 선정 기준은 메이저리그와는 다릅니다. 수비 2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지표에 무게가 실리고 특히 양의지 선수처럼 팀 공격을 홀로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타격왕 타이틀은 그 어떤 논란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표, 예를 들어 투수 리드 같은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여전히 그가 최고로 평가받고 있기에 양의지 선수의 수상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LG 트윈스의 박동원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양의지 선수의 수상을 위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동원 선수는 22개의 홈런을 쳐냈고 패스볼 수치 면에서는 양의지 선수보다 좋았기에 올해 양의지 선수의 수상이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양의지 선수가 무섭게 타격감을 끌어올려 타격왕 타이틀을 가져간 순간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박동원 선수의 타율은 2할 5푼 3리, OPS는 0.797로 양의지 선수의 타격 지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타격왕이라는 압도적인 왕관 앞에서 그 누구도 양의지 선수를 넘어설 수 없었으며 수비 지표의 미세한 차이를 뒤엎고 양의지 선수가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로써 양의지 선수는 통산 10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위대한 이승엽 전 감독님과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2024 시즌 포수와 지명타자를 번갈아 출전하며 두 포지션에서 모두 후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아쉽게 수상을 놓치지 않았다면 벌써 단독 최다 기록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커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의지 선수는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몇 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만큼 그는 곧 단독 최다 수상 기록을 갈아치우며 명실상부 KBO 역사상 최고의 포수이자 타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며칠 전 베어스 TV를 통해 두산에 종신하겠다는 훈훈한 약속을 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는 단순히 선수로서의 기록뿐 아니라 두산 베어스의 상징으로서도 오래오래 남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포수 마스크를 쓴 양의지를 아주 오래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비 부담을 줄이고 지명타자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포지션에 있든 그가 두산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 곁에 가장 오래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의지 선수는 2025 시즌 두산 베어스에 내려진 하늘의 선물이었고 팀을 지탱한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양의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이야기가 농담이 아닌 진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골든글러브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KBO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동시에 두산 팬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와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시즌, 두 시즌 혹은 그 이상을 뛰면서 더욱 의미 있는 기록들을 쌓아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두산 베어스의 유일한 위안인 양의지 선수의 멋진 모습을 계속 기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